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마우어 지음, 장원철 옮김, 스몰빅 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아무리 큰 결심과 목표라도 스몰 스텝 전략을 사용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기에 어떤 목표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스몰 스텝 전략은 아주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뇌가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의 정도를 아주 가볍고 작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에 치중하고 매달리게 되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목표 달성은커녕 퇴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체력을 잘 알 수 없다면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흥미와 재미를 붙일 수 있고 그 흥미와 재미는 진행의 속도를 점차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목표 지점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스몰 스텝 방법은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려는 학생에게도, 불어난 몸무게를 줄이려는 사람에게도,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내성적인 사람에게도, 연봉을 올리고 싶은 직장인에게도, 매출과 이익을 늘리려는 사장님에게도 유용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해야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변화의 원칙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몰 스텝 전략 6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두려움을 몰아내고 창조력을 고무시키는 작은 질문을 던진다. 2. 새로운 기술과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작은 생각을 품는다. 3. 성공이 보장된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 4.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작은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5.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와 다른 이에게 작은 보상을 한다. 6.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결정적인 작은 순간을 찾아낸다. 이 6가지 전략 모두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가지 중 두세 가지를 채택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발걸음이 작다 해도 그 발걸음이 이룬 것은 작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진정한 내 삶을 찾아주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작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요. 이 질문은 다소 엉뚱한 구석이 있기에 뇌를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뇌는 놀라운 답을 제시할 것이며 진정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업무 실적이 지체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조경사가 되는 것이라는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아침마다 직장 상사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용감하게 인사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2.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매일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큰 소리로 외치든 머릿속으로 조근조근 되뇌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항상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경력관리, 건강 등등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의 대체로 만족하지만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질문을 조금 변형해 이렇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건강 혹은 인간관계, 경력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4.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 선수, 문제아, 배우자 등등.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통찰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내가 오랫동안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게 어떤 작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타인과 직장 상사, 동료 혹은 이웃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경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사람의 장점 한 가지를 찾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자문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인식된 그 사람의 자잘한 단점과 마찬가지로 그의 장점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 자신이 세상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 혹은 우리 조직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결국엔 특별한 점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으로부터 얻은 답을 가족과 조직을 위해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쉽습니다. 작은 행동은 스몰 스텝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작은 질문, 작은 생각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훈련했다고 해도 궁극에는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간판을 다는 것이나 까다로운 가족과 대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몰 스텝 전략에서 첫 행동은 말 그대로 아주 작아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이상하거나 실없이 여겨져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과소비를 중단하고 싶다면 계산대로 가기 전에 쇼핑 카트에서 물건 하나를 빼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러닝머신 앞에서 몇 분 동안 그냥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몸 어느 곳에 긴장이 느껴지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깊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일 하면서 미루고 있다면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고 집 한 곳을 골라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만하면 됩니다. 또 외국어를 학습하고 싶다면 매일 한 단어씩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매주 하나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잠자리에 1분 일찍 들거나 잠이 깨고 1분 더 늦게 일어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작은 행동들은 스몰 스텝 전략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무게를 줄이려 했거나 직장을 옮기려 했거나 멀어져 가는 사랑을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큰 변화에 맞서 씨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작은 변화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감한 시도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감한 노력들은 앞에 놓여 있는 견고한 장애물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시간, 빠듯한 예산, 몸에 밴 관성 등은 변화 앞에 놓인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는 의심과 두려움 같은 것을 깨워 편도체로 하여금 경보를 울리게끔 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했는데 여전히 불행하면 어떻게 하지? 이처럼 뇌는 이와 같은 두려움에 반응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급등시키고 목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차단시킵니다. 작은 행동은 시간과 돈도 적게 소요되고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은 뇌가 두려움에 반응할 수 없게 해 새롭고 지속적인 습관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형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지? 난 여윳돈도 없고 종일 쉴 틈도 없는데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듯 작은 행동에는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만 할애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가올 해를 기다리며 새로운 목표들을 세웁니다. 살을 빼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담배를 끊자, 술을 줄이자, 외국어를 마스터하자 등등.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것들을 한 번에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몸과 마음의 의지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잠재우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 작은 행동을 취하려면 신뢰와 낙천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변화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쉽게 생각하기에 못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해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는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문화적 통념을 극복해야 하고 엄격한 자기 절제, 능력을 키워야 하고 그 과정이 즐겁지 않다는 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루 1분으로 언제 내 목표를 달성하겠어? 이런 속도라면 해가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몰 스텝 전략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권합니다. 작은 첫걸음으로도 변화에 수반되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목표가 절약하기라면 하루에 1,000원씩 모은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매일 구매하는 품목을 조정하면 됩니다. 커피 사이즈를 줄이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대신 편의점이나 일회용 커피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루 1,000원을 절약하는 또 다른 전략은 친구나 동료와 그날 하루의 자잘한 사치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라지 사이즈 커피를 주문해 작은 머그에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1,000원씩 매일 절약했다면 그해 말 36만 5천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가외돈으로 하고 싶은 목록을 만들고 매일 하나씩 추가해 보면 됩니다. 이제 즉석에서 채워지는 값싼 만족감보다 장기적이고 규모도 큰 재정 목표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생산적으로 시간 활용하기가 목표라면 쓸모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시간만 잡아먹는 활동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 목적 없이 쇼핑하는 것, 쓸데없는 잡지를 읽는 것 등 시간을 낭비하는 흔한 사례들 말입니다. 현재보다 생산적일 수 있는 활동들의 목록을 만든 다음 매일 하루에 하나씩 추가해 나갑니다. 하고 싶은 활동을 찾았다면 실제로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단, 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소심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일기를 쓰고 싶다면 하루에 3문장만 쓰는 것입니다. 생산적으로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목록을 매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적어 보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실행이 답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민규 지음 던한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실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실행력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 스킬이라고 합니다. 로드맵을 그리면 지름길이 보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자기 최면은 여러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비합리적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낙관적인 생각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난관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밋빛 미래를 상상만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더 쉽게 좌절할 수 있고 상상 속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기양양하던 친구가 엄살 떠는 친구에 비해 성적이 더 나빴던 경우나 걱정을 많이 하는 과목에는 더 신경 써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자신 있는 과목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다 잘 될 거야 하고 상상하는 것 뒤에는 엄청난 노력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자기 최면이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희망을 줍니다. 둘째, 위안을 줍니다. 셋째,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경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장애물을 예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실패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으면 답이 절로 나타납니다.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해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과 경비가 가장 적게 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대비책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도 갑자기 비나 눈이 내리면 운동하러 나가기 싫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결심을 방해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플랜 B를 세워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인에게 자신의 결심, 목표를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부를 좋아해 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은연중에 스스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일종의 뇌를 속이는 것인데요. 말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언행일치하면 믿을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셋째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스스로 한 말이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언행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므로 공개적 선언을 하는 것도 실행에 도움이 됩니다. 절박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못 말립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까닭은 그런대로 견딜 만하기 때문은 아닌지, 아직은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절박해지거나 절실한 이유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선택은 순식간에 단순해집니다.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인데요. 어떤 목표라도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서 절박한 심정으로 덤비면 그 목표는 이미 절반은 성취한 셈입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 넓게 규정하면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좀 더 넓게 규정하면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고 시선과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규정하지 말고 크게 규정해야 합니다. 다르게 규정하면 다른 세계가 보이듯이 대출하는 책과 인터넷 검색어가 달라지고 즐겨보는 신문이나 방송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5년,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청소부 앤디가 있습니다. 항상 남보다 일찍 와서 청소하면서 틈틈이 독학으로 모스 부호를 공부하던 어느 날 전보 교환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시간에 전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교환원 이외에는 장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규칙을 어기고 전보를 받았는데 철도 회사
전신원으로 스카우트 됩니다. 여기서도 앤디는 독학으로 철도 운영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어느 날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합니다. 책임자랑 연락이 되지 않자 해고를 감수하고 철도 노선 변경을 전보로 지시해서 사고를 수습합니다. 그가 바로 철강왕 카네기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갖고 있으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그냥 자신을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면 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으면 나는 책을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단호하게 규정하면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신을 되고 싶은 사람으로 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자신을 더 크게 규정하고 이미지를 다시 정의하고 나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해보면 예스가 쉬워집니다. 무의미한 요청에 노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시간 낭비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실행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요청이나 유혹에는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퇴로를 차단하면 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레미제라블과 노트르담의 곡주를 쓴 작가 빅토르 위고는 글을 쓸 때면 하인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맡기고 해가 진 다음에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나폴레옹도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 위해 북한에게 건너왔던 다리를 불지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두리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빅토르 위고와 나폴레옹처럼 아예 도망치지 못하도록 방법을 마련해 놓으면 태도나 행동도 달라지기에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열심히만 살지 말고 부가가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중요한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일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훗날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남다르게 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결국 이루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과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불쾌한 일, 기분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만을 생각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머릿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라고 했습니다.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물론 목적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목표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을 목표와 관련시키고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라도 매일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목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목표를 생각하고 할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목표를 떠올리며 그날 했던 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택해 목표를 생각할 시간으로 정해 두어도 좋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정해 두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미래를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와 관련된 기사 하나라도 읽고 그 분야의 책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 합니다. 하루 15분만이라도 10년 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비축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루 1%의 시간만큼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한 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어질 때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1.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 가시적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 계속 시도하다 보면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갑자기 바뀌는 순간, 즉, 임계점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제사장인 레인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하는데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 번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실행력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면 훨씬 더 실행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뒤로 미루고 실행하지 못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다양한 접근법과 실행력을 제시하고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